2021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되었다. GDP 세계 10위, 1인당 GDP 35,000불 시대. 고도성장한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성장이 끝난 선진국들이 겪는 어두운 이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25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 2045년 인구의 37%가 고령 인구가 되며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된다. 생애주기 중 자산이 가장 많은 시기는 50대이다. 현재 50대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5억 6,700만 원, 평균 부채 1억 74만 원, 순자산 4억 6,626만 원이다. 문제는 이 중 부동산 자산은 4억 500만 원으로 금융자산은 6천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연금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령자 비율은 54%이고 월 수령액 60만 원 미만은 78%, 월 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7.7%에 불과한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 선생님, 군인일 것이다. 즉 사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월 수령 60만 원 미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자 1인당 자산은 3,800만 원 수준이며 개인연금 가입자 1인당 자산은 5억만 원 수준이다. 거의 23년 만에 소진될 정도의 금액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780%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노후보장 패널에 의하면 2인 가구 기준 적정 생활비는 278만 원이다. 즉 노동을 하지 않아도 월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은퇴가 가능하다. 공무원, 선생님, 군인이 아닌 이상 은퇴 이후 생활비 3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노후 문제일 것이다. 이미 직장인의 퇴직 연령이 50세를 기록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실질 은퇴 연령은 72세이다. 즉 50세쯤엔 직장에서 나온 이후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으로 22년 더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우울한 현실은 이러한 통계가 더 악화되고 있고 불과 4년 뒤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 우리가 고령이 되는 나이가 되는 시점엔 실질 은퇴 연령은 82세쯤 되지 않을까? 앞으로 13년 뒤 2035년이면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9.6세로 더 이상 50세를 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참 일할 나이인 청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25년, 자영업 프리랜서로 30년 총 55년의 노동을 하는 시대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는 세대인데 소득과 삶의 질은 과연 높을까? 2022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346만 원이고 50대의 2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460만 원이다. 2020년 기준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전국 평균 240만 원, 서울 기준 314만 원이다. 즉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월 100만 원 이하의 저축이 가능하다. 종합해보면 노후 준비를 50대 가서 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이하의 저축, 투자금으로 불과 10여 년 동안 모아 부부 노후자금, 자녀 결혼자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까? 최근 부동산, 주식, 코인 열풍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본업은 등한시하고 투기, 도박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대부분 돈을 잃었다. 사회초년생이 돈을 잃는 건 빚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인생 전체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경제상식, 습관이 자리잡아 30년의 근로소득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현재의 투자를 더 중시 여기는 현상들은 매우 위태롭다. 자본소득 중요하다. 하지만 자본이 적은 사회초년생, 대부분의 230대들은 본업에서의 실력, 경험을 길러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경제, 자본의 영역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한동안 유행했던 욜로, 플렉스, 영앤리치 이러한 것을 꿈꾸기보다는 안정된 노후, 은퇴 이후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관계의 자유를 꿈꾸며 오늘도 본업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며 평일 저녁 주말 남는 시간에 경제 공부, 투자 공부를 하며 자본소득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30대부터는 내 미래, 노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생 설계를 해야 한다.